환절기만 되면 부쩍 건강관리에 신경 쓴다는 박미란 씨.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엔 집에서 요가로 건강을 챙긴다는데요. 제가 이 봄철이면 꼭 이게 환절기 알이를 좀 해요. 감기도 좀 걸리기도 하고 몸도 무겁고 비염이 많아가지고 비염이 좀 심한 편이라 아침 저녁으로라도 이렇게 움직여보자 하고 시작을 했어요. 요가 동작을 곧잘 따라하는가 싶더니 이내 힘들어하기 시작하는데요. 봄철엔 몸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고요? 아우 힘들어. 와, 몸이 지금 굳어있는 상태라 더 그런가 봐요. 아침에 하긴 하는데 좀 편한 거 했는데 오늘은 또 뭉친 몸을 풀려 그래서 틀어봤더니 어휴 많이 힘든데요. 벌써 땀 나는 거 보세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꽤 많은데. 아이고, 많네요, 먼지가. 요즘은 창문 열기도 두렵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건데 비염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있으면 이제 꽃가루 날리잖아요. 걱정이에요. 정말. 봄이 되면 비염 때문에 온종일 머리가 멍하고 덩달아 기력까지 떨어진다는데요. 그래서 마련한 특별한 비책, 바로 이거랍니다. 흑염소예요. 봄이면 꼭 챙겨 먹고 있어요. 기력이 쇠해질 때마다 챙겨 먹고 있다는 흑염소 덕분에 환절기를 보내는 게 좀 더 수월해졌다고요? 그날 오후 오랜만에 외출에 나선 박미란 씨. 올 때가 다 됐어요. 금방 올 건데요. 지연아 여기. 언니. 아이고 이리 반가워, 급해요. 반가워. 내가 오늘 너 건강해지라고 같이 운동하자고 부른 거야. 와, 정말? 되게 오래된 저 동생인데요. 운동도 같이 하고요. 또 좋은 거 건강한 보양식도 같이 먹으러 다니는 건강 메이트예요. 건강 메이트와 함께 찾은 곳은 보고 뭐 하는지 알아봐 봐. 궁금해. 편하게 걸어. 눈 뜨면 안 돼? 안 돼, 안 돼. 눈 떠도 돼? 떠봐. 와, 이게 뭐야? 미세먼지 걱정 없이 실내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 바로 테니스인데요. 코트에만 들어서도 설레는 기분. 어떻게 오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염이랑 먼지 때문에 외부에서 네. 운동 못 하는데 실내에서 운동하기 너무 핫하다고 그래서 요즘 배워볼까. 테니스는 유산소와 무산소의 운동 효과를 두 가지 동시에 보실 수 있어요. 상체랑 하체, 이제 전신 스포츠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이제 우리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전신 근육 단련에 도움되는 테니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데요. 먼저 라켓 잡는 법부터 알아볼까요? 라켓을 눕히신 상태에서 이제 항상 이렇게 배꼽에다가 놔두시고 상대방을 딱 지목했을 때 내 손목이 이렇게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라켓을 악수하듯 가볍게 쥐면 된답니다. 지금 잡으신 그립이 이제 세미 웨스턴이라는 그립이에요. 세미 웨스턴. 네, 세미 웨스턴. 라켓 쥐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기본 동작을 배울 차례. 항상 그립 잘 잡았는지 체크해 주시고 라켓을 세우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나 요거를 이제 라켓을 빼는 동작 테이크백이라고 해요. 테이크백 그다음에 두 번째 테이크백 한 번 더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라켓이 떨어져서 레깅 동작 그다음에 임팩트 그다음에 임팩트를 맞추고 나서는 라켓을 다시 팔로우 스윙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 주시면 돼요.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동작이 매우 중요하다는데요. 이 동작을 익혀야만 비로소 게임도 가능하답니다. 처음부터 야외로 나가시는 것보다 이런 실내에서 자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시고 내가 어느 정도 랠리라든지 게임이 가능할 때 풀코트 나가셔서 야외 테니스 하시면 되세요. 기본 동작을 반복해서 익히는 것만으로도 팔의 전완근 운동이 꽤 된다는데요. 시간 배웠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아파요. 네, 손목도 아프고 쓰시던 근육이 아니시니까 이게 내 아무래도 숟가락 치는 딱 못할까 봐. 금세 땀이 송골송골 맺히니 몸에 노폐물이 쫙 빠지는 기분이라고요.
감기가 떨어져라.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 이거 스텝도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스텝도 좋고 힘도 들기 좋고 이거 했는데 숨이 차요. 짱이에요 진짜 운동. 파이팅! 파이팅! 열량 소모가 많은 운동인 테니스. 그래서 찾은 곳이 있습니다. 운동하니까 어때? 너무 좋아. 그치? 감기로 한 열흘 고생하잖아. 내가 오늘 보양식 쏠게. 그때 먹고 싶었는데 잘 됐지. 큰 일교차로 감기에 걸린 동생을 위해 미란 씨가 준비한 두 번째 코스는 바로 능이백숙 맛집이었는데요. 능이와 부추에 단백질이 풍부한 닭까지 환절기 건강식으로 안성맞춤. 운동 후에 먹으니 그 맛이 두 배라고요. 네, 능이 국물이라 국물도 되게 좋아. 보약이네, 보약. 국물 역시 눈이 번쩍 뜨이는 맛. 건강해진다. 좋지. 언니 너무 시원해. 내가 하도 흑염소해서 내가 가져왔어. 감동이다. 몸에 좋다는 건 늘 나눠 먹는단 두 사람. 흑염소 짠. 이게 짠. 온전히 건강을 위해 보낸 오늘 하루 다들 어땠나요? 저를 위해서 능이 삼계탕도 먹여주고 같이 운동도 하고 흑염소까지 먹으니까 오늘 언니가 너무 잘 챙겨줘서 저는 행복해요. 너무 좋죠. 안 그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좀 애먹어서 자주 못 나갔었는데 보양식도 먹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기력도 차린 것 같고 건강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꽃샘 추위에 움츠리고 있었던 몸과 마음을 봄꽃처럼 환히 깨워보세요. 예, 활력이 넘치고 정말 그 액티비티, 운동 좋아하시고 네. 몸 관리 잘하는데 비결은 그 안에 영상이 있었죠? 네. 예. 영상에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차 박사님? 네,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비법은 바로 그 정체는요. 공개하겠습니다. 예, 흑염소 진액입니다. 야, 뭐 흑염소 진액, 흑염소 하면 뭐 대표적인 보양식이잖아요. 몸이 좀 허하다 싶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흑염소 지금 좀 먹어야겠는데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흑염소의 별명이 바로 이 검은 보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흑염소를 언제부터 키웠냐라는 걸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요, 좀 많이 올라가요. 사만 시대 말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키워서 먹었던 대표적인 보양식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서요. 임산부뿐만 아니라 회복기 환자, 허약체질, 어린이에게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흑염소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유난히 피로하고 체력 관리가 필요한 현대인들에게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아, 흑염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왔군요, 보양식으로. 그리고 비타민 E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몸이 필요한 상태에서는요, 이 산화 스트레스가 이게 유발시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되고 피로와 이 무기력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비타민 E가 세포를 보호해서 피로 회복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계절상 이맘때가 되면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근육 활동으로 인해서 이 피로도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비타민 E를 이렇게 충분히 공급하게 해주게 되면요, 근육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또 근육 손상을 줄여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흑염소의 효능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흑염소를 고양이라고 칭하며 몸을 따뜻하게 해 떨어진 기운을 끌어올리고 마음을 편히 다스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도 흑염소는 두뇌를 차게 하고 추위와 피로로부터 물리치는 보양제 역할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는 보양 역할을 해서 기력을 올려주고 또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흑염소를 왕실의 건강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흑염소는 조선의 왕 중에 숙종의 보양식으로도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옛날부터 왕실에서 즐겨 먹던 대표적 보양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는 중년의 기력을 보충하고요. 활력을 보강하는 대표적인 보혈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처럼 기력이 자꾸 떨어지는
이 환절기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좀 맛을 보고 이야기를 네. 더 나눠야겠죠? 그럼 앞에 준비되어 있는 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한약 맛 나네요. 그냥 정말 한약 맛이에요. 음. 뭐 더 이렇게 맛이 부담스럽거나 그러지 않고. 이게 흑염소 같은 보양식은 먹고 나면 몸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오는데 이게 느낌만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예요? 아, 네.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이다 보니까 먹었을 때 우리의 기혈 순환을 도와주고 또 신장의 양기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흑염소가 좋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육류다 보니까 지방 함량이 좀 많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육류를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은 지방 섭취가 너무 많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흑염소의 육류 같은 경우에는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는 그 지방 함량이 훨씬 더 낮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기별로 조단백질 함량을 비교 조사해 본 연구에 따르면요. 여기서 조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순단백질하고요. 그리고 질소를 포함한 모든 성분을 포함한 것을 뜻하는데요. 육류별로 조단백질 함량을 비교해 보시면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17.2%, 소고기는 20.20%인데 비해서 흑염소에는 조단백질 함량이 21.2%로 더 많았습니다. 그게 지방은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건데 단백질이 기력을 높이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면역세포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흑염소를 꾸준히 먹게 되면 단백질이 몸에 풍부해지고 그만큼 면역세포를 잘 만들어서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로부터 흑염소는요. 초식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잎을, 풀을 먹는 데 비해서 흑염소는 나무 껍질이나 솔잎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남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도 강하고 매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런 강인한 생명력 덕분에 흑염소는 예로부터 약용동물로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흑염소의 성분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 속 핵심 성분. 첫 번째는요. 자, 바로 칼슘입니다. 뭐 칼슘 하면 뼈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네, 칼슘 성분이 많아서 오래전부터 뼈 건강을 위해서 쓰여온 흑염소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허약 체질이신 분들에게도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살펴보면 흑염소의 등뼈가 허리 통증을 다스리며 다리뼈는 어금니의 통증을 낮춰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흑염소로 이 칼슘을 보충하면요, 뼈 건강과 함께 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좀 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칼슘이 신경세포 전달 물질의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경 물질이 적절하게 순환이 되면서 면역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칼슘이 좀 부족해지면 세포 순환이 좀 안 돼서 면역력 저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를 통해 흑염소의 항산화 촉진 반응을 살펴보았더니 양고기보다 약 20배가량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흑염소 속의 핵심 성분 두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아라키돈산입니다. 아라키돈산 뭐 좀 들어봤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네, 흑염소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아라키돈산인데요. 아라키돈산은요, 동물의 세포막을 만드는 데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 특히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입니다. 모유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흑염소가 대표적인 보양식품으로 꼽히는 이유가 체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흑염소에는 이 아라키돈산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 필수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E, 칼슘 같은 것들의 영양소들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이 아라키돈산의 함량을 비교했을 때 보면은요, 흑염소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약 3배 정도 되는 아라키돈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배. 아라키돈산이 흑염소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군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네, 아라키돈산의 경우 가장 큰 효능은 바로 이 면역 기능과 연관이 있는데요. 세포막을 포함되어 있는 아라키돈산은요, 여러 효소의 작용을 통해서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서 변하게 되는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스타그란딘 물질은요, 몸속에 있는 생체 조정 호르몬의 일종으로 체내 면역 기능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라키도산 성분은요, 뇌 신경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 학습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과거에는 인간의 이 사실 뇌 신경세포가 만 3세까지 최대로 성장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오로지 이게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도 신경 재생들이 그리고 신경 신생들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아라키도산을 챙기는 게 필요하죠. 네, 흑염소 진액에 풍부한 아라키돈산 면역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아까 이제 뭐 어려운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라키돈산도 어려운데 아까 또 뭐 나왔냐?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거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프로스타그란딘이 우리 몸에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압을 조절하는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라키돈산 외에도요. 흑염소에는요. 총 18종류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중에 특히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아르기닌 성분은요. 뇌 신경 전달 물질 생성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아르기닌이 혈류 흐름을 개선하는 산화 질소를 생성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요, 우리 콜레스테롤 관리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흑염소에는요, 이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올레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중성지방 수치도 낮춰주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흑염소 진액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네, 흑염소는 따뜻한 성질의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평소 열이 많으신 분들은 섭취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과다 섭취하면 아무래도 복통과 설사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적정량 드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기운 빠지는 봄철 기력 회복하는 얘기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